성한 사람의 정성이 부족하여 가거나 저희들의 사정만을 생각하거나 말거나 정신이 말짱하고 원체 체력이 든든하던 병인은 지치고 살이 야위기야 하였지만은 좀처럼 자기가 그렇게 쉽사리 훌꺽 넘어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큰 산소의 아버지 옆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 넉넉히 되지만은 장비는 터무니없고 이런 세태에 무어 볼 거 있소. 간략히 화장을 해서 뼈나 갖다 묻도록 하오.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이들의 교육과 취직이며 생활 방도를 의논한 끝에 이러한 유언도 하고 어떤 때는 유골을 갈아서 정한 산에 올라가 날려보내도 좋겠다는 지나는 말도 하여 가족들을 놀라게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유언은 언제나 한 번은 죽을 것이니 이 기회에 미리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여두자는 것이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각오를 하고 하는 말은 아니었다. 주사의 힘으로 버티어 나가거니 하는 불안은 있었으나 주사를 놓고 나면 그 저리고 쑤시던 가슴이 훤히 터지고 부축을 하여서라도 몸을 가누고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자기의 원기에 대한 자신이 다시 생기고 능히 소복되리라는 새 희망도 비치는 것이었다. 사실 어제 퇴원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한참 부산통에 C라는 젊은 의문객이 왔을 때는 이때까지 서둘던 가족들이 무색하리만큼 병인은 내일이라도 일어날 듯이 명랑한 낯빛으로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이렇게 편찮으신지는 몰랐습니다. 그려. 지금 재단을 설립 중인데 물론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선생을 부사장으로 추대할 듯 싶더군요. 그야 이사 자리야 하나 안 드리겠습니까마는 공교히 이렇게 누워 계셔서 안 됐습니다. 어서 속히 일어만 나십시오. C 청년은 병인의 기운을 돋우어 주려고 위로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내통을 하여주고 또 그리하면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없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찾아다니다가 병원까지 왔다는 말론치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좀 있으면 일어나게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그 축들 만나면 잘 부탁해주. 오늘 씨군이 찾아준 것도 의외지만 아마 나도 이제 운이 튀려는군. 힘 좀 써주시오. 꼭 부탁하오. 병인은 젊은 친구의 손을 붙들고 은근한 정을 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젊은 객은 병 증세를 케어 묻고 병인이 가다가다 허청 나오는 목소리와 어떻게 보면 사색에 찔린 낯빛을 이리저리 뜯어보는 눈치더니 처음 달겨들면서 떠버려 놓던 기세와는 딴판으로 차츰 기색이 달라지면서 꽁무니를 뺏는 수작으로 어름어름하고는 훌쩍 나가버렸다. 병인은 그래도 신기가 매우 좋아서 아내더러 내일은 P에게 연락을 해서 그 재단의 내용을 알아보고 A에게 가서는 이러저러한 전달을 하고 부탁을 하여 두라는 분별을 하고 누웠다. 옹위를 하고 앉았는 가족들은 이 양반이 오늘 해를 못 넘기리라고 서둘던 양반인가 하는 생각에 물끄러미 병인의 얼굴을 바라들보며 어쨌든 반갑고 기쁘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과히 병이 고망에 깊이 든 것이 아닌 것 같이도 보여 다시 새로운 희망도 생기는 것이었다. 퇴원을 재촉하고 장사 지낼 걱정을 끼리끼리 수군거리던 것이 우습기도 하였다. C 청년이 다녀간 뒤에 의사가 저녁 때에야 들어왔다. 오늘도 가슴이 메어지고 숨이 막힐 때마다 K 선생을 불러오라 하고 출근을 아니하였거든 자택으로 전화를 걸라고 하던 K 의사가 들어왔다. 병자는 아까 놓은 주사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리 급한 지경은 아니나 의사의 얼굴만 보아도 안심이 되었다. 오신 길에
주사를 또 한 번. 환자는 조금 있으면 또 닥쳐올 고통이 무서워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의사를 붙든 김에 아주 미리 주사를 듬뿍 맞아두고 싶은 생각이었다. 아, 놓아드리죠. 진찰을 대강 하여 본 뒤에 의사가 주사약을 가지러 나가는 것을 보고 명호는 병자의 눈에 안 띄게 슬며시 뒤쫓아 나갔다. 오늘 퇴원을 시킬까 하다가 선생도 안 오시고 해서 그만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모양인가요? 오늘 내일 새로 어떻겠습니까마는 퇴원하시죠. 퇴원한다는 말에 의사는 도리어 반색을 하는 눈치였다.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인제는 길게 끌리라는 예고를 할 때부터 벌써 의사는 이 이상 더 할 수는 없으니 데려내가라는 말눈치였던 것이다. 어차피 내일 한약을 지어온 뒤에야 병인이 순순히 퇴원하겠고 또 오늘 내일 새로 어떨 리는 없으리라는 의사의 말에 안심이 되어서 퇴원은 내일로 미루기로 하였다. 그러나 뒤미처 주사침을 손수 들고 들어온 의사가 정맥주사를 한참 신고를 하고 놓고 나더니 명호에게 눈짓을 하며 나간다. 명호는 불길한 예감에 마음이 설레하면서 눈치 빠른 병자의 눈을 피하느라고 머뭇거리다가 넌지시 따라 나갔다. 될 수 있으면 오늘 해전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약을 빨아들일 힘이 없는 것을 보니 인제는 심장이 완전히 주사의 힘으로만 부지를 하는 건데요. 하고 의사가 도리어 서두른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주사기에 피가 자꾸만 흘러나와서 주사약은 분홍빛으로 물이 들고 몇 차례를 쉬어가며 간신히 억지로 넣고 나온 길이었다. 그러나 퇴원을 한다고 법석을 하다가 겨우 준좌가 되고 병인도 재단이 되면 이사는 되리라는 뜬소문일 망정 기분이 좋은 터에 새 판으로 소동을 피울 수도 없었다. 병인은 2번씩이나 의사를 따라 나가서 수군수군하고 들어오는 명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무엇을 찾아내려고 몹시 초조해하는 기색이었다. 마음을 턱 놓았던 화색이 금시로 쓰러지고 불안과 공포의 빛이 휙 떠오르다가 꺼지면서 어색한 웃음을 띠고 무슨 말을 꺼내려는 눈치더니 자기도 입 밖에 내서 물어보기가 무서운 듯이 멈칫하고는 또다시 퀭한 눈으로 언제까지 명호의 기색만 노려본다. 위중하다는 기별을 듣고 이른 아침이나 날이 저문 뒤에 뛰어가면 어째 왔나 하고 도리어 놀라며 겁을 내고 싫어하거나 흥분이 되곤 하는 병인이었다. 이렇게 의혹과 공포에 절인 눈으로 쏘아보는 양은 마치 무서운 마굴에 불법 감금이나 당하고 앉아서 감시하는 옥졸의 눈치만 숨을 죽이고 슬금슬금 노려보는 것 같아서 명호가 도리어 얼굴을 둘 데가 없고 말이 막혀버렸다. 의사 말이 훨씬 차도가 있으니 오늘 내일 주사를 좀 더 넉넉히 맞으시고 내일 오후에 퇴원하시라는군요. 명호는 잠자코만 있기가 더 괴로워서 안 나오는 웃음을 지어 보이기까지 하였다. 응? 병인은 바르르 떨리던 잔뜩 당겨진 신경이 일순간 확 풀리는 듯하며 귀를 번쩍해 하다가 정말 그럴까? 하고 의아한 눈치로 맥없이 한마디 하고서는 그런 말쯤이야 내게 직접 말 못할 것은 무언고? 하며 코웃음을 친다. 그러나 그 코웃음과는 반대로 좀 더 자세한 의사의 말의 실증을 붙들어 보겠다는 듯이 일단 늦추어졌던 정신력과 주의력을 눈으로 힘껏 모아서 또다시 명호의 얼굴빛과 입술을 겨누어 보며 벼랑간 어떻게 차도가 있다는 거야? 하고 마치 명호의 말 한마디가 자기의 운명을 마지막 결정이나 한다는 듯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애원하듯이 매달려오는 기색을 보인다. 명호는 마음이 무거워지며 괴로웠다. 조금 전까지도 인제는 운이 튀우나 보다고 좋아하던 이 안타까운 병인에게 꾸며선들 무어라고 대꾸를 해주어야 이 어려운 처지를 모면할지 선뜻 말이 아니 나왔다. 형님이 원체 기력이 좋으시니까 인제 한약을 제 곳을 찾아서 잘 쓰기만 하면 염려 없다는 말이겠죠. 딴소리. 아까 시 청년이 왔을 때부터 너무나 긴장이 계속된 끝이라 뒷말을 더하려고 입을 쫑긋쫑긋 하다가 기운이 빠져서 맥이 풀려 가는 눈만 멀거니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반드시 누웠다. 그러나 딴소리라고 핀잔 주듯이 힘있게 부인한 것은 명호가 거기 달아서 딴소리가 아니라고 무슨 변명이라도 하고 덤비기를 바랐던 것인데 다시는 아무 대꾸가 없이 명호가 담배를 붙이고 마는 것을 보자 병인의 눈에는 절망의 빛이 차차 짙어갔다. 그런 말이면야 내게 직접 말 못할 리가 없지. 탈진을 하여 가면서도 맑게 갠 병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언제까지 쓰러지지 않았다. 이것은 사형수보다도 더 못 견딜 일이다. 사형수는 제 운명을 알고나 있지 않은가. 사형을 집행할 때라도 미리 일러는 줄 테지. 이놈들이 정작 내게는 누구보다 더 먼저 알아야 할 내게는 알리려 들지를 않고서 목숨의 임자가 저희들인 듯 싶게 저희들만 뒷구멍으로 숙설숙설하고 우물쭈물하다니. 대관절 산다는 거냐 살려주겠다는 거냐. 눈을 감고 누웠는 병인의 머릿속이 점점 더 환하여지며 조리가 뻔하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눈을 벼랑간 번쩍 뜨고 누구든지 눈에 띄는 대로 소리를 버럭 질러보려고 이상한 광채가 솟으며 부리부리 휘둘러 보았으나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목이 탁 잠겨서 소리가 아니 나왔다. 눈의 정체가 훅 꺼지며 앞에 앉은 아내의 얼굴이 차차 멀어간다. 다시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감기며 잠이 홍곤히 들어갔다. 그러나 금시로 드르렁하고 코 고는 소리가 나다가 그 소리에 소스라쳐 다시 눈을 번쩍 뜨고 두리번 사방을 돌려다본다. 잠이 들었던 게로군. 그는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잠이 들었다가 그대로 숨이 넘어가지는 않는가 하여 잠이 드는 것도 겁이 나고 싫었다.